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연립부등식까지 해서 이제 부등식을 배워봤는데, 이제 새로운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일단 무엇이냐?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좌변은 2차식, 우변은 0, 그 사이에 부등호가 있는 거. 요게 이제 부등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뭐 2차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a의 값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두 점에서 일단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이 뭐라 그랬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라고 얘기했었다. 그죠? 요점, 요점. 요점의 x좌표가, 그죠? 두 근이라고, 실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두 실근으로 해놓읍시다. 이거 왜 안 들어? 두 실근이라고 합시다. 마찬가지 이 녀석도 요점, 요점, 요 두 개가 두 실근이다. 얘도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래서 두 실근을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경우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 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잖아요. 그죠? 이 식을 통째로 생각하면 이게 y란 말이지. 그러니까 y는 위아래잖아요. 0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얘는 y는 0, 이렇게.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왼쪽이 좌변이고요. 우변은 뭐다? y는 0이니까 뭐예요? x축이다. 그죠? 요거 y는 0, 요게 x축입니다. 그죠?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 얘가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경우만 일단 볼 거예요. 얘는 나중에 보고. 자, 그래프가, 얘는 그래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2차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떻게 크다니까 위에 있으면 큰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다. 그죠? 여기랑 여기랑.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x의 범위, 얘가 위로 올라가는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x 값이 알파, 여기 x 값이 베타라 그랬죠. 그럼 위로 올라가 있는 x 값의 범위는 어디다?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야, 여기가 딱 알파잖아. 지금 여기가 딱 알파인데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야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 그죠? x축 위로.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그래프가 x축보다 위로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적을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알파보다 x가 알파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아야, 왼쪽으로 가야, 작아야 그래프는 위로 올라간다. 그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는 커야, 오른쪽으로 가야, 베타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그래프가 위에 올라가 있다. 그죠? x가 베타보다 클 때, 요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좌변은 이차함수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변 0이니까 y는 0 하면 x축이다. 그죠?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면 여기 어디에? 요 아랫부분이잖아. 그지?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그죠?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위로 볼록한 요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어떻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자, 그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x는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큰 부분.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죠?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면은 어디? 0보다 작은 부분은 요 부분하고 색깔을 바꿀까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고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x가 알파보다 작고요. 또는 x가 베타보다는 큰 거죠.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2차 함수로 이해를 해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겁니다. 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지금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책에도 설명은 처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막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해놨거든. 그래서 뭐 보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거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쭈르륵 해놨는데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x가 어떻게 돼야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나 그걸 보는 거야. 0보다 작다의 해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그릴 줄 알면 0보다 큰 경우, 0보다 0인 경우, 그 다음 0보다 작은 경우 전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은 한번 요거를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은 지금 A가 무조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할 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요.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알파보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고 베타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알파, 베타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된다.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요만큼이잖아. 그죠? 요만큼이 되려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고 요 사이에 딱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알파와 베타가 포함이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지.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가지고 그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었는데 중근을 가죠. 그러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0보다 크다 하면은 0은 되면 안 되고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인 것 같은데 뭐 알파는 안 된다. 그지? 알파는 딱 0이니까 알파가 되면 안 돼. 여기는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알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같아도 되니까 알파까지 된다. 그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 해버리면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요 밑에 부분에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 그죠? 해가 없는 거죠. x에 무슨 짓을 해도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같은 게 딱 하나 있어. 알파. 그지? 작은 건 없는데. 그래서 x는 알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해가 모든 실수예요. 다 0보다 커요. 그죠? x에 무슨 짓을 해도 아무데나 왼쪽 오른쪽 아무리 가봐도 다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해는 모든 실수.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예요. 크거나 같다니까 같아도 되고 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모든 실수고요. 0보다 작다 해 없죠. 밑에 부분에 없어요.
작거나 같다 같은 것도 없어. 다 크기만 해.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없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를 딱 했어.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뭐 판별식을 써보세요.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호 따져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최고차항 부호만 따지면 돼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 음수면 위로 볼록할 거고. 그럼 최고차항의 부호가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반대로 되는 거겠죠. 근데 음수일 때는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로 한번 곱해버리세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요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대신에 얘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들어.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두 이차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적고 있네. 자,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큰 거. 자, 여기서 gx가 더 큰 거. 말 그대로 gx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 하는 얘기야. 그럼 자, fx가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고요. gx가 요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g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얘가 답이에요. 1번 답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얘도 등호 안 넣으면 되겠다. 그죠? 등호가 있으면 fx랑 gx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0, 3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냥 크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대요. 그럼 뭐예요?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의 의미는, 요 말의 의미는, 요 식의 의미는 무슨 뜻이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같다.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도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다른 하나도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같다. 그러면 부호가 같은 fx와 gx의 부호가 같은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 여기 쭉 fx 계속 플러스다고 gx는 쭉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gx가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fx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서도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죠? 부호가 계속 다르다가 어디서부터? 딱 여기서부터네. 여기 2에서부터 네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 fx가 양수로 바뀌고 gx도 여전히 양수죠. 요 전에까지는 fx 음수였잖아. 그죠? 음양이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수로 바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계속 양수입니다. 양수. 얘도 양수. 어디까지? gx가 음수가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일로 좀 와라. 여기까지. 그죠? 요 부분에서 둘 다 양수죠. 그죠? 둘 다 음수인 부분도 있습니까? 둘 다 음수인 부분은 안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2에서 4까지네요. 그래서 2번 답은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fx, gx로 나왔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을 때 찾아보시고요.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른 거, x축을 기준으로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그거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 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이 식이 나올까? 그거 생각해보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남재지 12번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자,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서
2차식은 0보다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좌변으로 싹 넘겨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에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 그릴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그리는 게 달라져요. 지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다. 그죠? 두 근을 구하면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x절편이지. x절편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꼭지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어야지. 그지? 근데 얘는 언제 쓰이냐면 말 그대로 x절편이 필요할 때 쓰여요. 요렇게 x절편으로 그리는 거는. 지금은 x절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x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지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 그래프의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다든지, 뭐 축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꼭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기억을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꼭지점이 필요한지, x절편이 필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요대로 해서, 자,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요. x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만나는 점 두 개를 딱딱 찍어서 마이너스 2랑 3이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 뭐 이거 꼭지점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리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하면서 웬만하면 그려보세요. 웬만하면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려. 웬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그냥 그리세요. 이거는 계속 그려야 돼. 계속 그리셔야 익숙해집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해지셔야 함수랑 친해지고요. 함수랑 친해져야 수학을 할 수 있어요. 수학은 함수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물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바로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자, x가 마이너스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물론 방정식을 푼 거예요. 예의 해가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방정식 푼 거니까 여기 괄호 쳐놓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지금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거기에 색칠을 살짝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x값이 어디서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 그죠? 왜? 0이 돼도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3보다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잖아. 왼쪽으로 가야 위로 올라가잖아. 이거 그래프를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점이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네. 그지? 올라갑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지?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가면 내려가네. 안 돼.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가야 올라가잖아. 그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돼? 왼쪽은 작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0이 돼도 되니까 등호 들어가고요. 안 예쁘네.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3이 돼도 돼요. 0 돼도 되니까. 요렇게가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사실은 뭐 한 30초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 딱 그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네. 끝. 다음 2번.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건데 요 경우에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요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64니까 마이너스 한번 곱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하겠다.
마이너스 묶어갖고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안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그냥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자, 요게 63 8제곱이고요 8에다 2 곱하면 16이고요 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x-8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앞에 붙었어요. 그럼 얘가 x는 8 중근을 가진다. 그죠? 이거는 뭐다? 얘의 해가 아니고 2차 방정식 는 0 했을 때의 해예요. 그래서 가로 쳐놓은 거예요. 8이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 얘 위로 볼록이죠. 그죠? 위로 볼록하고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 점이 8이에요. 근데 0보다 작대. 0보다 작은 범위 어디예요? 쭉 가다가 8은 안 된다. 그지? 8은 들어가면 안 돼. 8에는 구멍 뻥 나 있어야 돼. x가 8일 때는 0이 돼버리니까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범위를 쭉 따져보면 어떻게 8보다 왼쪽, 8보다 오른쪽 다. 그지? 그럼 뭐 8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맞습니까? 그래서 x는 8이 아닌 실수.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는 잘 안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버립니다. 양변에. 그럼 x제곱 플러스 16 아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 이 상태에서 x-8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8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럼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요렇게다. 그렇게 되면 범위는 이쪽 요쪽 똑같죠. x가 8이 아닌 실수.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 우리가 인수분해가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하느니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거를 책에서도 그닥 다루지 않아요. 전부 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냥 마이너스 한번 양변에 곱해버리면 최고차항의 계수를 양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로 볼록한 모양,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모양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런 녀석도 마찬가지. 다 좌변으로 넘겨서 2차 함수 2차 부등식 형태를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9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짜증이 난다. 그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로 바꿔줍시다.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죠? 9를 어떻게 쪼개야 5를 만들지? 만들 방법이 없다. 그죠? 그러면은 뭘 해봐라? 판별식을 써보자. 판별식을. 자,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b제곱 25 마이너스 4ac 4ac 49 36 하면 어쨌든 음수인 거나 알겠다. 그지? 계산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25에서 36이면 당연히 음수지. 자,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그럼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지점을 찾으래요. 꼭지점을 왜 찾아? 얘는 무슨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 판별식이 뭐라고? 0보다 작아요. 그럼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혹시 판별식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이게 뭐 갑자기 뭐 판별식 얘기가 왜 나오지? 싶은 학생은 보고 오세요. 판별식을 보고 오세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돼 있으면 어떻게? x축하고 만나잖아요. 허근을 가지니까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다. 그지?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둥둥 떠 있어야 돼. 근데 꼭지점을 뭐하러 구해요? 우리는 뭐? 이거 부등식만 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구하래. 작거나 같은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질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지지 않아요. 답이 뭐다? 해가 없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꼭지점까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나왔다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잖아. 2차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안 가르쳐주고 너네 보고 풀으래. 사실 예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잖아. 예제에는. 그죠? 근데 이게 예제에 들어가 있어. 그럼 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문제는 어떻게 푼다? 범위를 나눠서 푼다. 절대값 안이 양이 되는 부분과 음이 되는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풀어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왜? 얘랑 나중에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 그래야 최종적인 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좌변으로 넘어갑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자, 이거 방정식이다 생각하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2 마이너스 3 요렇게 방정식일 때는 요런 해가 나올 테니까 0이 되는 값이 2랑 마이너스 3일 테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마이너스 3이랑 2에서 x축과 만날 거고요.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마이너스 3하고 2는 안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요 사이 값이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녀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래프 그려볼까?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1보다 작다니까 1은 여기 있잖아. 1보다 작다. 공통범위 찾으면 여기다.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가 최종적인 해가 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빼먹어요. 선생님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두 번 푸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립 부등식 개념도 조금 섞여 있어요. 이게. 자, 두 번째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쪽이 양수니까 양수 쪽에 등호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나?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네. x로 묶어주면 되겠다. x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자, 쭉 넘어와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0하고 5에서 x축하고 만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예요. 근데 0보다 작대. 얘도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면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진 요 범위네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뭐를 확인해라? 요것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통되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0, 5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1은 여기 있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니까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요 녀석하고 범위를 어떻게 해줘라? 합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범위를 합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그럼 1에서 연결이 된다. 그죠? 연결이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이겠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안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얘가 최종 답안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 한 두 문제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일단 쪼개는 거예요. 범위를 쪼개 가지고 푸는데 범위마다 x의 범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풀었을 때 이 범위랑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니까 합범위를 찾아줘요. 범위를 합쳐줘야 된다. 그래서 합쳐진 범위를 마지막에 답안으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2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를 쪼개서 풀어주실 수 있어요. 절대값 안에 x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되는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어차피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다 풀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다 그렇게 풀 수 있으니까 범위 쪽에서 푸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새로운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절대값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x 제곱이 있고 딱 요런 모양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x 제곱은 절대값 x를 제곱한 것과 같아요. 그렇겠죠? 절대값이 가로 역할을 하니까 굳이 가로를 안 해도 되겠구나. 자, 절대값 x를 제곱한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실수든 간에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죠. 어떤 실수든 간에 절대값을 취해주면 양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제곱한 결과값은 같겠죠. 그죠? 절대값을 취해주면 양수로 바꿔서 제곱을 하나 음수 있는 그 상태로 제곱을 하나 결국에는 그거의 제곱이 된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수의 제곱이 된 양수.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아요. 그럼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절대값 x 자체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냥 이 축을 절대값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축이 절대값 x예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1하고 3에서 만난다. 그죠? 일단 그냥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가늘게 해서 자 1하고 3하고 사이 이렇게 그려진다. 0보다 작은 범위.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거 우리 할 줄 알잖아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 수직선 그려서 해볼까요? 수직선에다가 자, 연점에서 1하고 3이 있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 x가 어디 있어야 돼? 절대값이 1하고 3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1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3보다는 작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하고 사이에 또 있어야 돼. 왜? 1보다는 멀리, 마이너스 3보다는 짧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범위 쪽에서 푸는 게 나는 더 편하다 하시면은 범위 쪽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절대값 나오고 막 머리 아프다. 이러면은 범위 잘라서 푸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여기 충분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똑같은 패턴이네, 그죠? 3번도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범위 나눠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할까요?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나왔다. 그럼 2, 1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1, 2,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가야 올라가고요. 2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포함이 된다. 그죠?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얘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선 하나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2 놔두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는 여기네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겹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면 얘 그대로 나온다. 그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1.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커야 되고 겹치는 범위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네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랑 얘를 합쳐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마지막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는 귀찮은 거예요. 뭐가 막 길어. 너무 길어. 풀이가 길어.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는 막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차근차근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번 활용. 자, 가로 길이 30, 세로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다.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최대 폭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얘네를 갖다 당기라 그랬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갖다 당기면은 어떤 모양이 나온다? 요 길의 폭을 제외한 요만한 밭이 나온다 그랬다, 그지? 이 길이 x, 길이 x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30 마이너스 x. 얘는 20-x 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30-x 곱하기 20-x가 넓이인데 이게 200 이상이 돼야 된다. 식 세우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전개해서 이쪽 0으로 만들어야죠. 그죠? 또 요 상태로 놔두고 또 20, 30 이래가지고 뭐 그래프 바로 그리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기 20, 30 해가지고 크거나 같으니까 20보다 작거나 같고 3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길의 최대폭을 구하라니 최대값 없는데요. 막 이러는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쭉 전개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600 마이너스 50x 플러스 x제곱 200도 넘어옵시다. 자,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플러스 400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50을 만들려면 400을 어떻게 쪼개야 되죠? 40하고 10으로 쪼개면 되겠네요.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은 x-10 x-40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0이고 40이고 0보다 x축보다 위에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크거나 같다니까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하고 그럼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왼쪽 오른쪽 그죠? 그러니까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도 최대폭이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있는데 최대폭을 구하래. 말이 돼요? 됩니다. 왜? x는 이 길의 폭이다. 그죠? 30을 넘어서는 안 돼요. 아니 20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죠? 길을 여기가 20m밖에 안 되는데 길을 40m를 낼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폭은 10m.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일단 길은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 적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최대폭은 10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처음 얘를 접하면은 요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거 뭐 위로 올라가고 뭐 이게 뭐지? 왼쪽 오른쪽 막 이게 헷갈리는데 x는 왼쪽 오른쪽, y는 위아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시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는 그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일단 그래프를 충분히 그려보시고, 지금 설명할 게 많아서 사실 문제는 몇 개 안 되거든요.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설명할 게 많았어. 그래서 시간이 좀 늘어졌는데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래프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프가 이해가 돼야 문제가 풀려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십시오.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